이어서 봅시다, 얘들아.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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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아니야, 이제는 안 썼구만. 사막기도 안 썼구만. 이거 발전소법도 안 꽉. 여기다 쓰면 되는데 우리 두 번째 칸부터 할 테니까 앞에 거는 영상 보세요. 그거 뭐? 안 갖고 왔다고? 괜찮아. 오늘 할 자신이 없다 지금. 하긴 할 건데 이따 같이 봐도 돼. 별로 안 중요해. 자, 계속 이어서 봅시다. 여러분들 11번이라고 써있는 것부터 이어서 가도 될까요? 야, 얼른 하고. 오늘은 일찍 가기는 어렵겠습니다. 근데 빨리 해봅시다. 제 시간에 가봅시다. 두 번째로 오시면 11번 1원으로 시작합니다. 거기다 뭐 쓸까요? 쓸 거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X. 왜냐면 그냥 현대어 1원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전차로인데 까닭이라는 이유, 까닭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전차는 까닭의 옛말이고요. 굳이 하나 쓰자면 이것도 의미 소멸입니다. 이거 사어예요. 사어. 죽은 말입니다. 전차란 말은 지금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까닭이라고 번역해 놓고요. 그 다음에 어린 쓰세요. 의미 이번에는 이동입니다. 의미 이동을 써주셨어야 됐네요. 많이 해서 알지. 왜냐면 이걸로 해볼까? 어리다는 왼쪽에 놓으면 뭐죠? 옛날 뜻은 어리석다죠. 현대는 나이가 적다죠. 의미가 아예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의미 이동이라고 하면 되는 거였어요. 기억나시죠? 오른쪽에 백성입니다. 자, 두 개 쓸게요. 아니, 하나만 쓸게요. 단몸화 X라고 쓸게요. 이거 말고는 도저히 할 게 없네요. 단몸화 X. 단몸화 X. 아까 단몸화 했잖아. 이중몸, 야, 여, 요, 유가 오, 우 이런 걸로 바뀌는 건데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이 아니라 백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형이 성으로 단모음화가 현대 일어나는데 이때는 아직 안 일어났구나. 그리고 하나만 더. 주격조사 뭐 썼죠? 이를 썼네요. 첫 번째 패턴 똑같은 거 쓴 겁니다. 즉 백정이의 이는 맨 처음에 나왔던 말씀이의 이랑 똑같은 형태를 쓴 거예요. 근데 왜 위는 미고 여기는 왜 이예요? 말씀이는 이어적기가 같이 수반됐고요. 지금 보신 백성이의 이는 이어적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요? 백성이 한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를 이어적게 하지는 않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똑같은 주격조사 이라는 거 까먹지 마세요. 다시 말씀이의 이도 이 첫 번째 패턴 말씀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이가 붙은 거고요. 백형 참고로 이 형의 이응은 동구정식이 아닙니다. 실제 소리 나는 이응이에요. 동구정식 이응이 아니야. 받침이 자음 이응으로 끝났다고. 백형. 그러니까 역시 이 이를 썼어야 됐어요. 쓴 거야. 그래서 다만 다른 거는 이어적기는 수반되지 않은 거다. 한자를 어떻게 이어적게 합니까? 그건 이상해지죠. 그거였어요. 그 다음 니르고죠. 두음법칙 X라고 쓰시면 됩니다. 두음법칙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군요. 자,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두음법칙 X 됐죠? 자, 오른쪽. 이게 할 게 많죠.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홀페이셔도. 다만 나올 것만 설명드릴게요. 그냥 원형을 쓰세요. 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시험에 나올 거는 요거. 이거는 나오기 힘든데 알고는 있어야 되고 요거 나오죠. 현대어 하다입니다. 현대어 하다 아래야 쓴 거. 다만 옛날 썼던 하다는 다른 단어고요. 지금은 없어진 단어로 봅니다. 뒤에서 요거 나올 때 할게요. 현대어 하다예요. 요거. 그럼 뭐냐? 모음만 바뀐 거야. 다시 영어로는 do 뭐 이쯤 되잖아. do it 할 때 그 do 하다, 행위하다 할 때 그 하잖아요. 옛날에 아래를 썼는데요. 아래아가 소멸되고 자연스럽게 아로 현대로 바뀐 겁니다. 그냥 아래아가 아로 바뀐 거야. 의미 이동 축소 나발이고가 아니라 아래아가 그냥 아가 됐군 하고 끝나는 겁니다. 됐지? 의미 이동 뭐 그런 거 하지 마. 이 오는 선어바람이 몰라도 됩니다. 굳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게 왜 들어가요? 선어바람이 옛날에 썼던 겁니다. 몰라도 됩니다.
자, 요거는 그냥 알아둡시다. 예, 관형사형어미입니다. 관형사형어미 리을에 된소리 부호인데 아까 살짝 맛보고 왔거든요. 자,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근데 관형사형어미구나 라고 볼 정도로 알면 되고, 자, 이 친구는 의존명사예요. 그리고 이놈이 바로 주격조사. 아까 3개 패턴 중에 2번 패턴입니다. 앞말이 이나 반모음 이가 아닌 모음, 앞말이 이가 아닌 모음으로 끝난 모음이면 이 짝대기 이를 붙여서 이중모음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는 이가 아닌 모음으로 끝났어요. 이가 아닌 모음으로 끝났네. 짝대기 이를 붙여서 하나짜리 이중모음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배가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여러분들 홀배가 이렇게 구성된 말이었네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다 그리고 주격조사 2의 두 번째 패턴, 그리고 합쳐져서 이중모음 됐다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어요. 끝. 뭐 이렇게 보니까 별거 없네. 됐지? 다음. 자, 다음 18번이라고 써있네요. 아래 칸입니다. 마침내. 이것만 보자. 혹시 몰라서. 안 나왔으니까 이번 중간에. 모음 조화 맞아 아니야? 맞아요. 이거 모음 조화 지킨 거예요. 현대는 이를 쓰기 때문에 딱히 지켰다 보긴 힘든데 이때는 지켰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음 조화 지킨 걸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자, 안 나왔더라.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번역하면요. 번역은 아래 써있지 않나? 네. 아래 써있죠, 번역. 정확히 번역은 이거야. 자기의 뜻을 펼칠 놈이 펼치지 못한 놈이 많아.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태를 분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 플러스 입니다. 이 저는 지예요, 지 뜻을 펼칠 놈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주격조사 괜찮아요? 주격조사가 아닙니다. 번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의로 번역해요. 자, 의는 아까 무슨 격조사였죠? 관형격조사였죠? 생긴 건 주격조사지만 해석을 보니 주격조사가 도저히 아닙니다. 관형격조사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쟤는 자기의 약간 백성들을 가리키는 제기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건데 지들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 옆에 저 플러스 이예요. 저 이는 주격조사인가? 아니요. 해석을 보니 아무리 봐도 관형격조사 의에 예통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분이 나빠져요. 관형격조사는 아까 뭐 의, 시옷 이런 거 아니었나요? 저것도 있었던 겁니다. 다음 뜻을 자 어두자음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쓰셔도 돼요. 합용병서 어두자음군이고 합용병서고요. 예, 이어적기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어적기 쓰기 위해 이 원래 형태는 뭐냐? 이거죠. 원래 이겁니다. 그리고 이걸 썼어요. 왜 이걸 썼을까? 사실 이거 말고 듀오도 있거든. 같은 대기실 쓰고 있었거든. 근데 얘가 왜 출격했는지 확인되실 거야. 음성 맞추려고요. 그리고 이어적게 한 겁니다. 자, 어두자음구 합용병서 비읍 디귿에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을을 목적격 조사 을이라고 하는데 을을 아래아래 안 쓰고 을을 쓰는 이유는 모음조화 맞추려고 한 겁니다. 참고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체언과 명사와 조사 사이에서 모음조화 맞춘 겁니다. 어간과 어미가 아닙니다. 어간과 어미가 아니라 명사와 조사 사이에서 모음조화 맞춘 거니까 혹시 그런 낚시도 조심하세요. 왜? 합용병사 앞에 있었는데 서로 다른 자음끼리 연달아 노는 거. 네가 잘 떼었어. 앞에 보면 돼 있어요. 자, 다음 싫어. 소멸된 언어입니다. 자, 사어예요, 사어. 싫어는 번역하면 능히, 잘 라는 뜻입니다. 아예 없어진 말입니다. 이거 참고로 싫어. 알 필요는 없는데 물어보신 분이 옛날에 있어갖고 이거 실언데 이어적기죠? 아니 이거 원문이 원래 싫어야. 알 필요는 없어, 알 필요 없어요. 원래 생긴 게 싫어 이렇게 쓰는 말이었나 봐.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안 나와요. 사어라고만 알아두세요. 자, 표디는 쓸말이 딱 정해져 있죠. 표지로 번역하는데 표디로 써있네. 알지? 국유음화 X 쓰시고 넘어갈게요. 표디는 국유음화 X. 자, 못할 이 리을 관형사형어미입니다. 아까 홀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아까 이거 했잖아. 선어말음이 5만 없는 형태고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헐 나온 거야. 됐죠? 못할
여기까지. 노미 참고로 됐다 설마. 자 노미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의미 축소 쓰시면 됩니다. 노미의 의미 축소요. 말씀이랑 비슷하죠. 왜 축소해요? 왼쪽에 뭐 들어가요? 놈, 사람. 오른쪽 현대어 놈의 뜻은 남자, 낮춤 이렇게 되잖아요. 의미가 작아진 거 확인되시죠? 의미 축소 써주시고요. 이어 적기 한 겁니다. 주격조사 2, 첫 번째 패턴 쓴 이것도 확인되실 겁니다. 놈인데 이어 적기 한 거지요. 자, 한이라. 이거는 공식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중간고사 때 확인해 주셨으니까 당당히 말해도 되겠네요. 이 하다는 많다라는 뜻인데 현대에는 어떻게 됐나요? 소멸됐습니다. 죽은 말입니다. 이제 안 씁니다. 선생님 아까 공부하다에 하단데 이거는 아래아가 바뀐 거서 현대에 살아있는 거지 이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많다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하다라는 말은 현대에는 소멸했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가끔 옛말에 남아 있습니다. 한밭 할 때 한. 됐을까요? 그래서 저 하나는 많다고 지금은 없어진 말입니다. 한이라 됐습니다. 자 다음 참 무슨 정신이죠? 오른쪽 17번 애민정신이었습니다. 이 드즈는 우리가 애민정신 취급하기로 했었어요. 외워버리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17번 애민정신 쭉 내려가서 26번으로 봅시다. 네. 이거 알죠? 주격조사 2번 패턴입니다. 아까 쟤랑 비슷하네요. 2가 아닌 모음으로 끝났으므로 짝대기 2를 붙여서 이중모음으로 만듭니다. 주격조사 두 번째 패턴입니다. 근데 현대어는 뭐로 번역되어 있냐? 내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건 현대어 비교랑 조심하면 돼요. 자, 중세 때는 나, 이 합쳐서 네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은 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나 옛날이나 1인칭 대명사의 형태가 동일하군.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이 내는 보시다시피 대명사 나와 격조사 이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세요. 현대의 내가의 내는 격조사가 합쳐진 형태야? 격조사 따로 써줘야 됩니다. 이 친구는 혼자서 대명사예요. 좀 특이한 형태죠. 그래서 현대구의 내는 혼자 대명사 하나짜리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형태소 하나짜리예요. 근데 이 내는 중세 때의 내는 두 가지, 즉 대명사와 격조사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형태소 2개짜리로 봅니다. 그래서 형태소 2개, 형태소 1개, 대명사 하나, 대명사 플러스 격조사까지 있는 형태. 중세와 현대가 다르구나. 생긴 건 똑같지만 그 안에 담긴 형태소 개수는 달랐던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죠? 이 정도는 해야지. 중간고사 때부터 지금 몇 개월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다음 볼게요. 네, 이를 목적 격조사입니다. 을 아니에요. 이번에는 를 썼습니다. 를. 목적 격조사 를이고요. 그러니까 을 그럼 이어적 게 아니야. 그냥 를 쓴 거야. 자, 윙하야. 자, 동국정식 표기 쓰겠습니다. 윙이 아니라 위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네요. 동국정식 표기 음가 없는 이응이 윙 받침 이응입니다. 그러니까 위하여라고 읽으면 되겠죠. 자, 윙하야. 번호가 28번이야. 빨리빨리 써. 자, 어여삐는 의미 이동 쓰겠습니다. 이동. 어여삐인데 옛날에는 불쌍하다. 현대에는 예쁘다. 프리티로 뜻이 아예 바뀌어버렸습니다. 의미 이동에 해당합니다. 어여삐, 의미 이동. 29번에 쓰면 되겠죠. 30번 두음 법칙 X 해주시면 됩니다. 너겨는 여기다의 옛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나 반모음이가 안 보인다고 하지만 사실은 있는 걸로 취급하고 일단 두음법칙 적용 안 됐군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만 써놓으세요. 자, 세로는 현대랑 똑같으니까 따로 쓸 거 없습니다. 그냥 패스. 28자를 할 텐데 자, 3개 쓰겠습니다. 첫 번째 원순모음화. 원순모음화 X 쓰세요. 스물 아까 했습니다. 물이 현대에는 물로 바뀌었는데 아직 원순모음화 안 일어났구나. 원순모음화 X 쓰시고요. 두 번째 동국정식 표기도 써야겠네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요. 28짱늘인데 짱이 아니라 짭니다. 저 이응 동국정식 표기고요. 자, 목적교사 를 썼습니다. 이거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색이 맞네요. 원순 모음 X, 동국정식 표기, 목적교사 를. 오케이. 이 를 쓴 이유는 모음 주어 맞추기 위해 쓴 거 이제 뭐 굳이 더 안 써도 되겠죠. 자, 맹근온이는 안 나옵니다. X 치실 분들은 치시고요. 혹시 궁금해하실 거 보여는 드릴게요. 내가 불안해서 그래. 중간고사 때 문법이 그렇게 안 어려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왜 다시 내려고 하지? 뭐 얼마나 더 거칠게 내시려고 하는 거지 해서 걱정이 돼서 일단 써주긴 할게요. 원래 형태는 이거긴 합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 혹시나 해서 맹글다, 만들다의 옛말입니다. 만들다의 옛말, 만들 어간 만들의 맹글이야. 그럼 이거는요. 지금 쓰지 않는 다른 형태의 선어말음입니다. 요 정도. 연결음이에요. 지금도 써요. 내가 밥을 먹으니 배가 부르구나 할 때 그 니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법적인 요소는 뭐 있냐? 다시 한번 하지만 X 쳐도 됐다. X 쳐도 돼. 넌 X 쳐. 쓰지 말고 넌 X 쳐. 리을 탈락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볼까요? 현대도 똑같거든요. 만들니라고 하네요. 만드니. 내가 배를 만드니. 리을이 니은 앞에서 빠지는데요. 그 일입니다. 니은 앞에서 지금 리을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논이가 왜 나왔나요? 들어간 거야, 그냥. 탈락처럼 아래가 탈락하고. 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리을 탈락 정도 일어났구나. 원래 말은 맹글다의 어간 만들다 옛말이구나. 이 정도. 더 할 필요 없어요. X 쳐도 돼요. X 쳐요, 그냥. 굳이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말이 있다고 치면 모음 조화는 맞춘 거 맞나요? 그건 맞아요. 양성인 거 확인되시죠? 예, 아래야 맞췄죠? 예, 그래서 이거 모음 조화 맞춘 건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정신일까요? 만들었대요. 창조정신. 맨 오른쪽에 33번에 창조정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려올게요. 사람마다는 안 써도 됩니다. 번호도 안 넣어놨죠. 똑같습니다. 사람마다. 해연데요. 자, 이거 일단 쓰세요. 각자병서라고 쓰세요. 각자병서. 각자병서가 몇 개 없어. 각자병서.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쓴 거예요. 쌍이형 보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게 원리가 뭐냐면요. 몰라도 돼요. 해, 단데 해, 이, 여예요, 이게. 몰라도 돼. 진짜 몰라. 야, 맹사, 야, 이거, 마음 같아서 지금 지우고 싶은데 내가 시작을 해봤는데. X쳐, 그냥 X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된 말인데, 이게 사동전미사예요. 하나도 안 중요해. 딱 봐도 안 나오고 생겼지. 하게 했다라는 뜻이야. 열심히 이제, 사람마다 사람마다 하게끔 하여, 사람마다 이제 이걸 좀 하게 해라고 사동 때린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두 개가요 이렇게 합쳐서 썼나 봐요. 그게 이거예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넘어갈게요. 각자 병소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비. 자, 이건 좀 원형을 봐야겠죠. 이건 하더라고. 어간 쉽다고요. 부사파생 전미사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한글 맞춤법 옛날에 했던 거 19항이었나?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게 19항 뒷부분이에요.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 이놈을 말합니다. 어간에 이가 붙으면 부사가 돼요. 10 플러스 2고요. 네,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이어졌게 해야 되죠? 근데 쉽이라고 안 했나 봐. 왜요? 지금도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쉽다. 연결음이 붙여볼까요? 쉬워라고 안 해요. 이거 뭐라고요, 이거? 쉬워라고 하는 거 괜찮을까?
아, 이 비읍이 뭐였던 거야? 이거 보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순경은 비읍이었던 거 눈치챘나요? 아하, 그래서 순경은 비읍으로 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모음 이가 겹치면요 빠져요 자주.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 고등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빠져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숲이라는 말이 최종적으로 있습니다. 원형은 이거예요. 쉽다의 어간 쉽에다가 부사 파생 전미사 이가 때려 박은 겁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뭘로 하면 돼요? 지금은 부사 파생 전미사 잘 안 쓰고요. 부사형 전성어미라는 게 있어요. 그거 많이 써요. 현대는 계속 개를 넣습니다. 쉽게 이렇게 많이 써요. 다만 할아버지 중에 가끔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투를. 어휴 아주 이 어려운 일을 잘 해냈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요 형태를 쓰는 분들이에요. 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투를 써요. 아이고야 아유 다 됐나? 자 수비는 그래서 순경은 비읍 사용했다는 거하고 쉽 플러스 2인 단순한 구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라. 순경은 비읍이었다. 자 니교에는 저기 그 두음 법칙 X 써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닉다예요. 닉다. 현대어로는 두음 법칙 되어 있는 형태는 익다. 여러분들 이 익다가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낯이 익어? 할 때 그 익이에요. 잘 알다, 경험한 적이 있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러면 닉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닉여는 뭐냐? 닉 이어인데요. 이것도 사동전미사예요. 익히게 해서 막 이런 뜻이에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구성만 알아라. 이격 어떻게 나와요?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써드렸습니다. 이 여는 합쳐서 여가 됐고요.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죠. 기억이 이어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격가 됩니다. 이건 안 나오고요. 두음 법칙 안 일어났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두음 그럼요. 이어적기는 기본이고요. 이어적기는 아까부터 말 안 하고 있었어요. 기본이라서. 두음 법칙 X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만 써놓으시면 돼요. 그거만 나와요. 자, 날로 번호도 안 써놨습니다. 안 나오고요. 뭐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돼요. 자, 수메 이건 나왔죠 이미. 4개 이거밖에 없거든. 여러분 다 끝나갑니다. 대장정 이거 하고 협상 보고 논증하는 글쓰기 하고 가자고. 그 학교에서 나갔어 협상 5-2? 안 나갔어? 그럼 오늘 더 서둘러야겠네. 방금 그 표정들은 학교에서 안 나갔으니 뭐 이런 거였어? 근데 우리가 진도가 좀 빠르긴 해. 내가 시험 아직 많이 남았죠? 안 남았어요. 3주 남았어요 님들아. 우리 첫 주지? 빨리 합시다. 다음 주부터는 적중 모의고사 나갈 거예요. 오늘 진도가 끝났으니까 잔뜩 드릴게요. 뭐 하려고 했지? 수메 이제 시험 2주 남았으니까 슬슬 시험 힌트 좀 주시잖아. 바로바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특히 맞춤법. 한글 맞춤법. 요거 봐. 뭐 이렇게 해주시잖아. 중세국어. 오늘 뭐 하고 있긴 한데 혹시라도 뭐 얘기해 주시면 바로 제보해 주세요. 이게 수메네요. 하나하나 봅시다. 이제 어두장구는 그만 얘기할게요. 요거는 현대국어 쓰다의 어간 씁니다. 아이고 어디 갔어? 이 음은 기억나죠? 명사형 전성어미입니다. 어미예요 어미. 어간을 쓰다의 어간 쓰고요. 어간 뒤니까 당연히 어미를 써야 되는데 어말어미 중에 하나 전성어미인 명사형 전성어미를 씁니다. 현대에는 명사형 어미가 음기가 있어요. 음기. 이때는 옴음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옴과 음이라는 명사형 어미가 있는데 이 친구를 쓰면 그 동사를 쓴 문장을 명사처럼 만들어줘요. 너무 어렵게 말했나? 동사를 이렇게 원래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동사를 명사를 만들어줘. 원래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쓰다, 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씀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러면 음변동 현상도 하나까지 더 보면 됩니다. 우리 눈앞에는 이게 써 있거든요. 이어적기는 기본이니까 안 봐도 될게요. 이어적기와 별개로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더 있네요. 바로 의탈락입니다. 의탈락은 중세 때도 일어났었구나.
어감 끝소리 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만났을 때 탈락합니다. 우리 맨 처음 시험에서 배웠던 거였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수, 매가 이어적기 두 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잘 정리해 보시고요. 아참, 뭐 할 것 많습니다. 낼 것 많아. 뭐 어두자음군 쓴 거 확인되시고요. 모음조화 맞춘 것도 보이세요? 3개 모음조화 다 맞춰놨어요. 음성, 음성, 음성. 부사격투사도요, 애만 있는 게 아니라 세트로 애가 출격 대기 중이야. 음도요, 명사형 어미가 2개 있다니까. 음과 음 세트야. 근데 음 썼잖아. 음성 다 맞춰놓으려고. 그래서 모음조화가 또 절묘하게 2번 맞춰놨다. 이어적기도 2번 일어났다. 이 정도.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뼈남캐 하고죠. 이거 그냥 X 하겠습니다. 안 나옵니다. 뭐 초성에 뼈난 할 때 뭐 아니 뭐 동구정식인데 아유 안 나와. 자, 할 아까 했던 겁니다. 넘어갈게요. 하 플러스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에요. 따름이니라 알고 가야 됩니다. 봐봐, 다 했잖아. 서두르니까. 따름이라는 명사입니다. 여기다가 이니라라는 서술격 조사입니다. 써드릴게요. 명사 따름. 이니라 서술격 조사요. 아이, 오늘 격조사가 좀 나오네요. 그럼 격조사 모르고 뭐 할 수가 없어 사실은. 격조사 다시 한번 말할까요? 문장 성분을 부여해주는 조사입니다. 서술격이니까 서술어의 자격을 부여줍니다. 자, 이 서술격 조사는 명사에 붙는 격조사야. 명사에 붙어서 그 명사를 서술어의 자격을 부여줍니다. 그러니까 따름이라는 말을 이제 서술어로 쓸 수 있는 거야. 가끔 두 번째 나오면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도 나오죠. 이도 서술격 조사는 이다예요. 요게 어미고 요 이 이렇게 쓰는데 이 이가 주격 조사 변화 패턴이랑 똑같습니다. 아까 주격 조사 3가지 패턴 있었잖아요. 그 3가지 패턴 변화 패턴이랑 똑같아요. 이 서술격 조사 이다의 이가. 여기요. 그럼 이제 뭐 써야 되는지 이제 보시면 됩니다. 따름 뭘로 끝났어? 자음으로 끝났네요. 뭐 써야 되는지 알죠? 1번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쓰고 보니 한자 아니죠? 받침 있죠? 이어적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앞에는 따르민이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이어적기 또 확인되시고요. 명사와 서술격 조사인 조합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왜 인이라 이를 이걸 썼느냐? 주격 조사 패턴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음으로 끝난 명사 뒤라서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어적기까지 가는 거다. 됐네요. 자, 무슨 정신? 실용정신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3개월 만에 세종어제 훈민정을 한 바퀴 봤습니다. 사실 교사형 교과서에 있는 걸로 좀 할까 했는데 거기는 칸이 작아갖고 여러분들 또 쓰면 또 더럽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걸로 했으니까 교사형 교과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용도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아쉽게도 조금 남았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빈칸 채워야 되지 않을까요? 안 채우면 찝찝하잖아. 첫 번째 칸부터 보겠습니다. 뭐게? 방점 괜찮아요? 안 돼요! 성조 쓰세요. 성조라고 쓰세요. 성조 방점 헷갈리지 마. 아, 이렇게 써 있잖아. 중세국어의 비본질문으로 존재했던 소리의 높낮이로 왼쪽에 방점으로 표시했다. 아이, 성조잖아. 누가 봐도. 성조 쓰세요. 자, 두 번째. 초성, 자음, 연속. 초성이야. 자음, 연속이야. 예, 어두자음군입니다. 어두자음군. 겹받침하고 달라요. 자, 세 번째는 예시 보세요. 그냥 바로 서로 아유 쉽다. 모음조화. 공부한 만큼 보입니다. 세 번째 칸은 모음조화. 자, 네 번째부터는 채웠죠? 자, 썼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칸 원순모음화. 중심부는 안 써있을 거야. 다섯 번째는 단모음화. 여섯 번째는 구개음화. 일곱 번째는 두음법칙. 자, 그럼 그 아래부터 채우면 되겠네요. 세종 당시 현실적인 우리 한자음을 중국 한자 원음에 가깝게 벌써 튀어나오죠. 동국정운식 표기. 동국정운식 표기. 자, 그 아래 볼까요? 이렇게 보면 또 안 보인다. 앞말의 종성을 뒷말의 초성에 내려 적는 표기법. 15세기, 16세기 문에 처음 나타남. 이렇게 하면서 안 보여. 이어적기입니다. 익숙해지세요. 이어적기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뭔지 알죠? 앞말의 종성, 받침을 뒷말 초성으로 옮긴다고. 이어적기.
자, 그 아래 앞말의 종성을 뒷말 초성에도 내려 적는 것으로 이거는 그냥 쓰세요. 거듭적기입니다. 교과서 그냥 교사용 교과서만 있더라고. 거듭적기라고 원래 형태도 쓰고 이어 적었을 때 나는 소리도 같이 쓰는 거야. 그래서 죽어, 죽어 구분할 수 있죠? 영어로는 die 그겁니다. 끊어적기, 거듭적기, 이어적기. 그래서 두 번째 바로 그게 거듭적기였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칸은 받침에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한 조상 어미가 붙을 때 앞말에 종성을 적고 뒷말 초성에 이응을 적어. 뭐야? 끊어적기인 거죠. 밑에서 두 번째 칸은 끊어적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 순서로 되어 있고요. 한자 이름 버전도 있긴 합니다. 연철, 중철, 분철 순으로 이게 얘기하는데 이런 교과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마지막은 뭐죠? 팔종성법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뒷장으로 넘어오세요. 두 개만 풀겠습니다. 1번 풀어보세요. 틀린 바보. 여러분들 안 풀어도 되는 문제 하나만 빼드릴게요. 18번 풀지 마세요. 내가 잘못 넣었네요. Sorry. 18번 빼주세요. 18번 X. 28자를 우리가 대놓고 배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맞아. 우리가 그 자음 그걸 다 우리가 따로 본 게 아니잖아 학교에서. 없어 그 표가. 나랑 공부했던 것이 거기서는 공부 안 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28자가 뭔지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저거 낼 수가 없어요. 18번에 X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답은 3번이에요 저 각자 병선은 뒷날 추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참 1번 문제 잘 푸셨나요? 네, 답 1번입니다. 이응 초성이 이응인지 리을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앞말의 받침을 보는 거고요. 아래아를 쓸지 을을 쓸지는 역시 뭔주어에 따라 움직이면 여기 답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니까 재밌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 풀려고 했는데 그냥 이거 하나만 풀게요. 자, 이제 교과서를 보도록 합시다. 저기 태룡 고태륜이 너 없다고 했지? 또 없으신 분. 내가 하나 빌려줄 테니까 쓰고 반납행. 이제 다 했어. 금방 갈 거야. 지금 중세국어 우리가 교과서에 실제로 어떻게 써있는지 그거 한번 볼까요? 혹시 지금 보지 않은 게 있다면 점검해 드릴까 합니다. 페이지 48쪽으로 와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국어가 언제 국어죠? 이 파트에서 중세국어죠. 그럼 중세가 언제일까? 참고로 과제에는 있었습니다. 아까 문제. 근데 저랑 하진 않았죠. 교과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48쪽에 맨 아래 보시면 교사형 교과서에만 있는 거긴 하지만 자주세계에 시대 구분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봐주시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바로 중세국어거든요. 근데 고려 때부터 스타트예요. 이상하다. 세종, 훈민, 정음은 아무리 봐도 조선 때부터인데 이거는 한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국어, 즉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어에 대한 시대입니다. 중세국어는요. 그래서 고려, 조선을 아우르는 시대예요. 이때 썼던 한국어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훈민정음이라는 문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언어는 한국어인데요. 문자가 중간에 만들어집니다. 이 중세에. 그래서 그때 이 훈민정음 때문에 우리나라 말이 꽤 바뀌었대요. 한국어가. 그래서 그때부터를 후기 중세 국어라고 한대.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던 게 사실은 후기 중세 국어였던 거였어요. 자, 그러면 어디다 체크하면 되냐? 보고 계시죠? 고려, 건국, 임진왜란 그 사이가 중세 국어인데요. 그 사이에 훈민정음 창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후기 중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운 파트예요. 그게. 왜 안 쓰세요? 왜 안 쓰세요? 됐을까요? 자, 중세국어 고려, 건국과 임진왜란 사이에 훈민정음 창제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후기 중세라고 후기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위에는 이제 필기가 되어 있는데 새로운 게 있나 볼까요?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써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딱히 여기를 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깔끔하게 다른 버전 보고 싶으면 보라고 그냥 바꿔왔고요.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49쪽 보시면요. 여러 가지 이제 문법 현상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안 배운 게 있나 봤더니 딱히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왜냐면 여기 있는 것만 정리해놨기 때문에 빠뜨린 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버전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서로 같은 내용을 다른 버전으로 설명되어 있는 거 보는 거는 꽤 도움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공부한 멘트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학교 선생님이 다른 형식, 다른 형태의 문장과 글로 여러분들 앞에 내놓으시는 거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이렇게 다른 식으로 하는 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둘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제가 아까 말 안 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49쪽 보고 계시죠? 그 중앙 말고요. 왼쪽 구석 보시면 원문 있죠? 서문. 자, 그 서문 설명할 때 볼게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서문에 여기다 체크하세요. 새로 쓰기요. 새로 쓰기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우리 49쪽 왼쪽 구석 보고 있어요. 왼쪽은 여기야. 이거 그릴 시간에 여길 봐. 새로 쓰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해서요. 보시다시피 현대랑 다르게 현대는 가로로 쓰지만 이때는 글을 세로로 썼구나. 그리고 현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만 이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고 하네요.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 현대는 띄어쓰기라는 게 있지만 이때는 띄어쓰기도 없네요. 이런 특징도 이 그림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세로 쓰기, 왼쪽으로 가기, 왼쪽 진행, 그리고 띄어쓰기 없음. 이 정도의 특징이 있을 겁니다. 물론 더 써져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예시답안에 써 있으니까 또 보시고요. 예, 50쪽 오시면 아까 신나게 했던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격 미측식만 볼래요? 주격조사, 관역격조사, 부사격조사, N은 와가와 같이 비교 나타낸 조사, 명사형 어미 오문 다 보일 겁니다. 약간 새로운 거는 없어요.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서르 기억나시죠? 서르. 그러면 서르는 뭘로 번역됐을까? 서로로 번역하지. 의미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의미는 같은 거지. 뭐만 다른 거야? 생긴 거. 근데 생긴 거라고 하면 틀리잖아. 형태라고 합니다. 생긴 거를. 형태만 다르거나가 친절하게 제작자가 설명해 주겠네요. 오른쪽에. 딱 봐도 그분처럼 생겼죠? 뭐라고 하면 아주 첫 대사만 보세요. 그러면 이친구란다. 이분이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제작자시니까 서로는 서로를 뜻하는데 현대국어와 이렇게 써 있죠. 형태만 다르고 의미는 같단다. 의미가 같다? 그러면 의미, 축소, 이동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게 처음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하시면 됩니다. 서르는 서로라는 걸로 바뀌었는데 의미가 이동했다, 뭐 축소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의미는 변함없음. 그것도 있었던 거야. 하지만 앞에 있는 이제 다음 대사는 뭔지 압니다. 어리다 그겁니다. 어리다는 의미가 이동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참 이것도 했었는데 여러분들 마침내 한번 볼래요? 자, 저기 대왕님 대사 끝나고 아래 보시면 중간에 박스 하나 있죠. 박스 첫 번째 거 보세요. 마침내거든요. 단어 볼게요. 현대의 이 마침내는 마침내로 바뀌었습니다. 님들아, 근데 뜻이 어때요? 의미가? 왼쪽은 중세고 오른쪽은 현대예요. 의미가 어떻게 됐어요?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뭘로 내가 기억이 안 나. 이거 학교 선생님이 따로 이제 뭐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뭘로 봤었더라? 축소인가 이동인가?
축소였던가? 한번 뭐 확인해 줘요. 아니, 내가 확인해 볼게.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때. 아니, 봐봐.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이렇게 써놓으셨다고. 이때 마침내는 뭘로 썼냐? 결과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썼다고 옛날에. 근데 지금 마침내는 그런 뜻으로 써? 조금 달라요. 우리가 마침내 쓸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제한적이야. 무언가가 일어난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에 라는 뜻으로 써요. 현대 마침내는. 물론 냄새는 비슷합니다. 어떤 현상으로 인해 벌어지는 결과를 설명할 때 마침내라는 말을 쓰는데 옛날에는 드라마틱하고 마지막이라는 뜻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정도의 느낌을 가져요. 옛날 마침내는. 근데 현대는 그렇게 쓰면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내는 여기 번역되어 여기 써져 있어요. 드디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좀 더 의미가 협소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돼요. 완전 똑같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이 마침내가. 나머지는 다 했던 겁니다. 놈, 어여삐, 웃고 갈게요. 다 축소, 이동인 거 확인되실 겁니다. 아까 했던 거고요. 끝. 이제 협상 보러 갑시다. 갑자기. 중세고 끝이야. 오늘 과제 준비했고 클리닉 때 잔뜩 놓을 거거든. 열심히 해봐서 꼭 질문하세요. 안 되는 거. 페이지 어디로 오시냐? 191쪽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상입니다. 아우 힘들다. 야 그래도 옛날에 2주 동안 했던 거 내가 2시간 안에 커트했잖아. 하여튼 공부해보면서 안 되는 거 까먹은 거 꼭 다시 물어봐. 카톡으로. 하는 사람만큼 질문하더라고. 문제에 오류가 있으면 다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넘어가는 거야 그냥. 님들아 협상은 우리가 좀 이제 학교에서 안 나갔다며 같이 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거 전에 협상이라는 글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얘기 조금만 할게요. 이거는 이번 내신용으로 뭐 이 글을 읽기 위해 필요한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도 보고 나중에 수능도 보잖아요. 수능에 협상 문제 나오는 거 알죠? 화법 문제에 협상이 잘 나와요. 그러면 그때도 이제 정말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접근 얘기도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두고두고 써먹는 거니까 한번 봐주세요. 일단 협상 문제가 처음에 나온 거는 2006년인데 여러분 몇 년에 태어났죠? 2009년? 그런 옛날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봐봐. 협력이냐 경쟁이냐야. 우리 화법의 영역에서 배우는 거야. 말하는 기법인데요. 말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 전략이 달라져요. 자, 님들아 한번 그냥 눈치껏 우리가 그래도 중학교 나왔잖아 다들. 토의는 협력일까 경쟁일까? 토의는 협력에 가까워요. 그러면 경쟁은 뭐에 가까울까? 토의가 아니라 토론에 가깝지 않을까요? 다들 좋은 중학교 나왔구만. 그렇구만. 맞아요.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협력은요. 토의는요. 서로의 의견이 모아져가는 과정을 설명한 거고요. 토론 같은 경우는요. 서로의 입장 차이가 뚜렷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반박하는 과정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달라요. 그림으로 봐도. 자, 그러면 우리 공부할 협상은 뭘까요? 2006년 기출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첫 번째 문제였고 선지 4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글은 협상이었어요. 위와 같은 글이. 협상은 위와 같은 글은 경쟁하는 기반에서 협력도 함께 일어나는 대화 상황이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즉 협상은요. 협력도 하고요. 경쟁도 합니다. 이 두 개는 모순된 게 아닌가요? 조금 단순하게 보면 모순될 수도 있습니다. 협력은 상대를 위한다는 거고요. 경쟁은 내가 얻기 위한 이득을 말하거든요. 자, 근데 협상이 둘 다 가능할까 하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방금 다시 볼게요. 협력한다는 거는 상대의 이득을 주는 거야. 경쟁하는 건 뭐야? 자신의 이익을 얻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협상에서 이 두 개 다 가능해요? 가능하죠. 상대한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나의 이익을 얻어갈 수도 있어. 이걸 서로 교환하는 거를 조정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가능한 거였어요. 비록 모순돼 보이는 거였지만 실제 협상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배분함으로써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협상 글을 읽을 때 뭘 읽어야 될까요? 맨 처음에 읽어야 되는 거. 막 이런 거? 아니요. 일단 국룰로 두 팀이 등장합니다. 편의상 지금은 이론 수업이니까 A, B라고 할게요. 무슨 이익을 원하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거야. 아, A 이득은 이거구나. 이 협상에서 A는 뭐를 얻기 위해 왔구나 라고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B도 마찬가지죠. 아, 참여한 B는 얘는 이득 포인트를 이걸 원하는구나. 참고로 둘이 동일한 목표를 가져야 될까 안 될까? 동일한 목표를 가지면 협상이 성립이 안 해요. 뭐 예시를 들어줄까요? 내 목표는 반국고 1, 국어 전교 1등이다. 아, 그렇구나. 너는 목표가 어떻게 되냐? 나도 전교 1등임. 이제 둘은 협상은 없어요. 뭐만 남아요? 경쟁만 남아요. 근데 이건 어때요? 나는 1등이 목표야. 아, 나는 1등급이 목표인데. 다르죠? 목표가 다르죠? 그러면 성립해요, 이게. 그래, 그럼 넌 1등하고 난 2등으로 1등 맞을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물론 시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됐을까요? 그래서 각각의 이득 포인트가 동일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따져봐야 돼요. 이 작업을 언제 할까요? 협상의 교과서 맨 처음에 나오는 시작 단계입니다, 이게. 페이지 193쪽으로 오세요. 보는 법을 알려줄게. 나 이거 안 읽어줘. 나 이거 유치해. 나 못 읽어. 이거. 아니, 대사가 이래요. 지저분해질 것이 뻔합니다. 돈도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그런 말 어디서 들었나요? 그래서 막 밑줄 치고 막 써있어. 적합하지 않은 협상 태도 막 이렇게 써있어. 나 이거 못 읽어. 니들이 읽어. 그런 거. 자, 돌아와서. 그럼 뭘 봐야 되냐? 시작 단계. 193쪽에, 193쪽 오셨죠? 메뉴에 주황색으로 써져 있는 거 보이세요? 협상의 시작 단계. 뭐라고 써있는지 볼게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 가능성을 확인한다. 뭐야? 각자 원하는 이득 포인트가 뭔지 찾아보자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서로의 입장과 목표, 바로 각자 얻고자 하는 거 밝히면서 문제가 되는 지점을 확인한다. 참고로 문제가 되는 지점을 쟁점이라고 합니다. 전쟁할 때 쟁이야. 지점. 전쟁이 일어난 지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쟁점에 대해서 서로 조정하는 거야. 서로 목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목표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작 단계는 그래서 서로 밝히고 있어요. 나는 이거 원해서 왔어요. 아, 저는 이거 원해서 왔어요. 하고 시작하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조정 단계거든요. 자, 조정 단계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거예요. 그건 님들이 읽으면 돼요. 내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 행위가 이거 제의한 대안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안이 누구에게 이익인지를 보는 거야. 그 대안을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 지금 꺼낸 내용인지 아니면 상대가 이득을 양보하기 위해 협력하기 위해 꺼낸 대안인지 그거를 파악해야 되고요. 근데 이 글은 좀 고급진 글이라서 하나의 대안에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걸 구분해 주시면 돼요. 아무도 안 읽었다가 하니까 내가 편하게 말할게요. 이거 도서 동아리하고요. 제가 제빵 동아리 둘이 배틀이거든요. 비어있는 가사시를 누가 쓸 거냐 배틀이에요. 가사시란 말도 모르더라고. 가사노동이라고 들어봤죠? 집, 가짜, 일사, 집안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사실이라고 있었어요. 집안일을 실습하게끔 구성된 곳이었나 봐요. 수도관도 있고 수도관도 있고 세팅 싱크대도 있고 그래요. 탐을 내겠죠? 우리 실습실로 쓸래. 자, 근데 이 옆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도서 동아리가 우리 도서부 활동으로 쓸래. 둘이 배틀이에요. 벌써 유치하죠? 저 안 읽을 거예요, 진짜로. 나 못 읽어요, 나 이거. 읽다가 막 닭살이 올라온다고. 자, 그러면 수많은 대안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도서 책상을 놓고 예산으로 오븐을 구매합시다. 실제 있는 대안이야. 자, 짜잔.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되세요? 이 대사를 누구야? 제빵 동호회가 했다 쳐봅시다. 제빵 동아리가 했다 쳐봅시다. 그러면 도서 책상을 놔요. 이거는 뭐 하기 위한 거야? 상대 이익을 주기 위한 거지. 근데 예산은 5분 놓읍시다. 빵이나 구워줄게요. 이거는 자신의 이익인 거죠. 이런 식으로 섞여 있어요.
이것들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 협상 파트의 대부분의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 대안에 밑줄 쳐놓고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상대에게 이익을 주면서 자신의 이익도 챙기는 행위다. 상대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거 맞추는 거야. 누구한테 이득되는지를 구분하시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를 누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상대와 자신이 바뀌어버리니까. 자,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해결 단계라고 합니다. 맞네. 자, 197쪽으로 오세요. 아, 참, 이거 어떻게 협상됐을까요? 미리 스포하면 재미없나? 이 글 자체가 재미없어요. 스포해주세요. 그, 스터디 카페를, 도서형 스터디 카페를 만들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판대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인데 얘들이 빵 만들어서 팔겠대요. 그래서 5분으로 돈으로 사겠대.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우리 책 살 돈인데 그 예산으로 하니까 그러면 그 빵하고 음료 팔아서 그 돈으로 책 사자. 그래 하고서 짝짝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만든 사람이 무슨 생각하면서 썼겠어. 이 도서관 이 교과서 출판하신 분이 우리 귀여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위하여 내가 글을 예쁘게 써줘야겠다 이러고 쓴 거야. 이거 만드신 분들이 다 교수님들이거든요. 학교 경력 많으신 선생님과 교수님들이 합작해서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얼마나 어리게 봤겠습니까? 아유 우리 꼬맹이들이 말하겠어 막 중학교 나온 얘들이구만. 재밌게 읽으세요. 자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글 내용은 여러분들이 과제할 때 읽으셔야 돼요. 여기 필기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뭐 대안 1번, 대안 2번 뭐 있습니다. 니들이 읽어. 다 설명했어 나는 사실. 198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각 단계에서 뭘 하냐 이거예요. 참고로 니네 학교 이 교과서는 처음이지만 전년도, 전전년도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전 버전 교과서로 그때도 이 협상 파트가 있었거든? 그땐 교과서는 안 하셨어. 따로 프린트로 다른 협상글 주시고 했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가볍게 나가는 거야. 혹시 교과서 하시고 이렇게만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요 프린트의 협상도 같이 공부해야 돼. 혹은 실제 협상 지문은 여기 있는 지문이 아니라 다른 지문에서 나올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서 내가 지금 가볍게 본 거야. 모르겠어. 아직 안 나갔다고 하니까 기다릴게. 나가면 알려줘. 자, 근데 198쪽에 있는 이론은 조금 봅시다. 그래도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시작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 자, 세부 내용 볼 필요 없고요. 색깔 들어간 그냥 것만 볼게요. 첫 번째는 시작 단계는 노란색이죠. 갈등 원인 분석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가능성 확인합니다. 입장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려올게요. 조정 단계 뭐 하는지. 상대방 처지와 관점 이해. 네, 내려올게요. 대안 제시 및 상호 검토. 대안을 제시하고요. 상대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수정하는지를 보는 건데 그 안에 들어있는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보는 게 그나마 틀릴 만한 것들입니다. 그거 유념해서 보시고요. 마지막 해결된 게 타협 조정, 합의, 그리고 합의는 구두가 아니라 문서 같은 걸로 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써 있습니다. 뻔한 얘기니까 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199쪽 결국에는 다 이렇게 해놓고 결국에 나온 게 이멘트예요. 199쪽에 맨 처음에 자 2의 괄호 1번 협상으로 양측이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네, 그래서 결국에 결론이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이 통해서 얻은 거를 깔끔하게 정리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이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보면 됩니다. 뭐 그 아래는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건데 어린이 용이니까 읽고 반성하시면 되겠어요. 끝 뒤는 어린이들이 하는 거라서 제가 할 게 없습니다. 힘들다. 엄청 빨리 했네. 원래는 내가 지금 당황했거든. 원래는 중세 구간이라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가볍게 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읽었어도 되는 시간이었네. 당황스럽네. 아니 왜 당황스럽냐면 이제 한 단원 남았거든. 근데 논증하는 글쓰기는요 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써봐라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론만 조금 보면 끝나요. 자 204쪽입니다. 와 논증하는 글쓰기 칠판 보겠습니다. 이론 조금만 볼게요. 야, 그 중세국어 말고 이쪽 5-2, 5-3 힌트 뭐 학교에서 들은 사람은 없어? 없어? 과제를 하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 60개 있어, 60개. 5-2, 5-3 2개, 60개 있어. 그냥 풀어.
님들아, 이거 보세요. 논증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파트에서. 이 논이 뭘까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논이 뭐야? 하니까 논하다입니다. 동어 반복 오류라고 합니다. 해당하는 말을 설명할 때는 해당하는 말을 사용하면 안 돼. 너무 당연한 얘기야. 사과가 뭔가요? 사과는 사과입니다. 미친놈이죠. 이 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논자가 들어가는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단어들이. 이 주장하다라는 단어를 뜻을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 빨리 처리됩니다. 자, 논증도 볼까요? 이 증은요, 증명하다예요. 증명하다 할 때 그 증자야. 즉,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다. 무슨 뜻이야? 어린이 말로 말해볼까? 주장을 타당하게 뒷받침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논증이에요. 괜찮을까? 논거는 뭘까요? 논거. 주장의 근거예요. 이게 논거가 되는 거죠.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 논설. 주장을 말하다. 그래서 주장하는 글을 논설문이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다 논이 주장이란 말에서 스타트하는 거였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는 바로 논증입니다. 논증하는 글쓰기였죠? 맞나? 예. 그러면 뭐 써야 된다는 거야? 주장이 핵심이 아니야. 주장을 증명하는 타당함을 보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타당함은 뭘로 확보될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근거, 알맞은 이유와 근거, 신뢰 있는 출처,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열되어 있습니다. 좀 뻔한 얘기예요. 직접 봅시다. 209쪽입니다. 아, 미안, 잘못했어. 207쪽입니다. (207쪽에) 왼쪽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 닌 학교 선생님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 자료실에 별표 치겠습니다. 왼쪽에 글은요, 그 학생이 쓴 글인데 좀 허접합니다.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207쪽에 주황색 왼쪽 위에 논증 요소 있습니다. 별표 치시고요. 읽어볼게요. 논증 요소. 여러분들 논증 요소가 무슨 말인지 보여야지. 논리, 즉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재료들이라는 뜻이에요. 논증 요소가. 요소에는 읽어볼게요. 필자가 내세운 의견인 주장이 베이스로 있어야 됩니다. 논증의 논을 담당합니다. 나머지는 다 징을 담당해요. 그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요인인 이유. 여러분들 주관적 이유에다 밑주시세요. 그리고 이유를 뒷받침하는 밑주세요. 객관적 자료에다 체크하세요. 객관적 체크하세요. 자료인 근거. 이거 우리 중간고사 때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살짝 봤던 개념이에요.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사실 옛날에서 기억도 안 날 거야. 또한 필자의 주장에 독자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대 의견. 여러분들 예상되는 반대 의견 쓰시면 됩니다. 거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예상되는 반대 의견. 이에 대한 반박까지 같이. 자,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쭉 내려오세요. 그대로 내려오시면 핑크색 도움말 있습니다. 돋보기와. 여기도 볼게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주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 구체적 사실 체크하시고요. 객관적인 실험 결과 다 체크하세요. 통계 자료, 뻔한 얘기입니다. 계속 또한 헌법 같은 법률 조항. 그리고 좀만 더 뒷받침하는 근거 제시하시면 여기요. 권위 있는 사람의 말 인용.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야. 자, 정리해 볼게요. 다 했어요. 님들아, 끝났어요. 진짜로. 자, 증명 요소 뭐 있었어요? 처음 주황색이 있었는데. 이유, 근거. 그리고 또 뭐 있었어? 예상 반대. 예산 반론이라고 할게요. 그거에 대한 재반박이라고도 합니다. 재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건 핑크색. 저 도움말은 뭐였어요? 근거를 뭐 쓸 수 있냐가 나열된 겁니다. 근거에 뭐 있었어요? 뭐 있었냐? 사실, 실험, 통계, 실험, 통계, 어쩌고저쩌고, 인용까지 대충. 핑크색 거기 그거였죠. 요거 글이었답니다.
나란히 보지 말고요. 지금 보신 핑크색 그건요. 근거로 될 수 있는 것들이 나열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그것도 증명할 수 있는 요소 맞아요. 자, 이렇게 된 거니까 그거 오해하지 말고 구조화해서 잘 읽으세요. 이유와 근거가 지금 구분되어 있죠. 아까 미추치라고 했었는데 어떤 게 주관이었어? 이유와 근거 중에? 이유가 주관이었지. 얘는 객관이었지. 이거 김봉수식으로 처리해도 될까? 야, 이거 김봉수 합리로 경험론에 따르면 어떻게 처리해? 뭘로 구분해? 오감으로 처리하는 거 괜찮아. 그것도 쓰자. 주관은 추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객관은 구체로 가는 게 좋습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야. 객관적 자료, 구체적 자료, 객관적 사례, 구체적 사례, 주관적 이유, 주관적 사례, 추상적 영역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감각 되냐 안 되냐예요. 자, 그러면 실험 결과 보고서 니들이 그걸 볼 수 있어 없어? 실험 결과 보고서 볼 수 있어 없어? 논문 볼 수 있어 없어? DBP가 들어가서 치면 나와 김봉수. 볼 수 있어. 보지 마. 잘못했어. 내가 등재한 논문이 2개 있거든. 하나는 학부 때 쓴 거. 그러니까 내 전공이 국어가 아닐 때 쓴 거. 보지 마. 아, 나 그거 생각나면. 하나는 이제 석사할 때 한 거. 그건 봐도 돼. 그거는 국어라서 봐도 되는데 재미 하나도 없을 거야. 한자가 반이라서. 갑자기 왜 추억여행이 빠졌지? 자, 침착하게 돌아와서. 실험 자료, 결과, 통계, 다른 사람 말.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말은 주관에 들어가, 객관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말. 주관이요? 침착해. 다른 사람 말을 감각할 수 있어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럼 내 말은 어떻게 듣고 있니 얘들아? 니들 귀에 있잖아. 인용이 아니 그리고 봐봐. 근거잖아. 근거가 뭐라고 이쪽이라고 이 사람들아. 됐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의 인용도 당연히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입니다. 다른 사람 말이니까 주관 아닌가요? 웃기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감각으로만 하세요. 다른 사람 말은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객관적 구체적 자료 근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이유가 아닌 거야. 연결해드려야지. 신나게 해놓고. 자, 그래서 주관, 이유, 객관, 구체, 근거 뭘로 구분한다? 감각 여부로 구분한다. 자, 자동차를 하루 종일 운전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385ml로 조사되었다. 야, 이거 근거로 써야 되냐? 이유로 써야 되냐? 이유가 왜 들려, 미친놈들. 아니, 385ml가 주관이냐? 당연히 실험 데이터니까 우리가 보고서로 제시된,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치화된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근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때요? 자동차 운전은 대기를 오염시킨다. 애매하지? 객관인가 주관인가?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대기 오염의 주범이다. 대기 오염의 원인이다. 무슨 맛이야? 무슨 색깔이야? 대기 오염의 원인은 무슨 색깔인가요?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안 되지. 그럼 이건 뭐야? 이게 주관 이유야.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주장이 뭐겠어요? 자동차를 없애자야. 주장 자동차 없애다. 이유, 자동차는 환경 오염의 주범이니까. 응? 근거는 이 보고서 배기량 385ml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됐을까요? 주장, 이유, 근거 3개의 조합으로 보통 하나의 논증을 이룹니다. 이건 이제 시험용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것도 증 중에 하나야. 이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인데 자기 주장에 예상되는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야, 자동차가 그렇게 해로 방금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없애면 안 되잖아. 자동차 없애면 불편해서 오히려 손해가 더 크지 않을까? 라고 할 수도 있다. 이게 예상 반론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안 돼요. 예상 반론만 써놓으면 바보예요. 뭐도 써야 돼? 그거에 대한 재반발 같이 써야 된다. 하지만 그로 인한 손해보다 환경을 지킴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크기므로 자동차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재반발까지 가져야 됩니다. 자, 교과서에 소개된 논증 방법이었어요.
207쪽 오셨나요? 이거 읽고 봐도 될까요? 자, 왼쪽에 글 하나 있어. 학생이 쓴 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단원에 글 하나는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주장하는 글이에요. 뭘 주장하는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이유와 근거를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필기가 다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유, 여기는 근거라고 써져 있습니다. 우리 206쪽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읽어보시고요. 206쪽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주장 이유까지 주장 이유 근거까지 정리된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끝났네.